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네기 원칙을 내 생활로 가져가자. 카네기 라이프입니다. 예. 자, 일주일간 또 잘 지내셨죠? 네. 예, 아주 열심히 또 실천하시더라고요. 늘 이렇게 카네기 원칙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지난주에 같이 모임을 갔는데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관심 가지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생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면서 대화 나누는 모습 보고 야, 이 카네기 원칙 1번부터 쭉 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예. 또 저에게 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예. 지켜보셨네요. 예. 네. 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 더 이렇게 실천하려고 어떻게 하는 실천해 그런 노력이 보셨습니까? 했던 것 4번 같습니다. 원칙. 네, 지난주에 카네기 하기로 인간관계 했는데. 4번 원칙.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네, 라는 맞아요. 그 원칙이었죠. 원칙이었죠. 예, 실천 어떻게 해보셨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좀 더 그 사람에게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면서 질문하고 또 들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 카네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수강하기 위해서 오신 수강생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이렇게 먼저 강의장에 도착하셨어요. 네, 한 분이.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묻고 또 혼자 이곳에 와서 계시거든요. 직장생활 때문에. 지역을 그래서, 이동해서.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내세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또 가족분들하고는 얼마 만에 이렇게 만나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의 또 자녀분들에 대해서 이게 또 한 명씩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좀 더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 또 이 폭도 이렇게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수업할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도 오시면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또 좀 질문하고 또 이렇게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꼭 굳이 우리 4번 원칙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또 많이 하셨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예. 집중적으로 더 이렇게. 하셨던 말씀인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화 통화를 할 때 좀 더 밝은 에너지로 그분께 좀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통화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열심히 또 실천을 해봤지만 지난주에 그 전 직장 동기들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얼굴 한번 보자.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반가웠겠는데요. 네,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 친구들이 뭘 좋아했더라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친구들 카카오톡 보면 그 프로필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예쁜 사진 한 면에다 싣고 또 반대편에다는 그 친구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은 문구를 캘리그라피로 적어서 제가 머그컵을 선물을 했습니다. 직접 이렇게 캘리를 쓰셔가지고. 네, 그랬더니 굉장히 또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동하는 모습에서 제가 더 오히려 행복했던 것,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틈틈이 이렇게 캘리 연습을 하시더니 아주 또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셨네요. 네. 그 전 직장 동료분들도 정말 따뜻한 반가운 그런 시간을 가지셨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거죠? 이제 저는 이 5번 원칙,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와 있는 5번 원칙인데요. 이 원칙을 딱 떠올리면 그냥 해바라기 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바라기처럼 환한 그런 원칙입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카네기 인간관계 5번 원칙입니다. 미소를 지어라. 스마일. 스마일. 저 좀 보고 좀 스마일 해주세요. 네. 좀 얄미워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웃으세요. 네. 자,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다. 이 미소를 짓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이제 우리 책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분이죠. 찰스 슈압의 사례가 여기 또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찰스 슈압은 나에게 자신의 미소는 100만 달러짜리라고 말했다. 슈압의 특성 중 가장 훌륭한 것은 사람을 사로잡는 바로 그 미소였다. 그 미소.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분을 더욱더 돋보이게 했던 것이 또 그분의 미소였나 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미소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행동 속에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거나 그랬을 때요, 좀 밝은 표정, 미소 짓는 분을 보게 되면 왠지 더 호감이 가고 좀 더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강의할 때도 그렇잖아요. 미소 짓는 사람들에게 얼굴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고 또 그분을 보면서 더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좀 에너지가 더 생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말보다는 행동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이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또 그 속담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속담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네. 이제 제가 좀 공감이 됐던 내용은 미국의 한 전화기 제조업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통신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셨죠. 예, 이제 이 전화기 제조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 강조를 하나 봅니다. 통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면의 상황은 아니죠. 전화 그렇죠. 통화를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있지 않는 그런 전화 통화의 상황에서도 항상 미소를 지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당신의 미소가 목소리를 통해서 상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 통신사 이렇게 전화 걸었을 때 그분들의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 훨씬 더 밝아지고 에너지가 이렇게 긍정적인 예,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달되는 것 같다. 그 콜센터 근무자들이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 발음 발성 연습, 미소 연습, 예전에 뭐 그렇군요. 개구리 뒷다리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개구리 그래서, 뒷다리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미소 연습 이런 걸 많이 또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또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은 경영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세일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아이를 더욱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 찡그린 얼굴보다 미소 띈 얼굴이 더 큰 의미가 있다. 라고 했고요. 또 뉴욕 한 인류 백화점 주인은 나에게 무뚝뚝한 얼굴을 지닌 대학원 출신의 사람을 고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지만 상냥한 미소를 짓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 백화점 직원을 선발할 때 미소를 좀 중시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뭐 기술적인 능력이나 학력이 뛰어나더라도 이제 그분의 표정이 또 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의 어떤 인성이나 그런 것 그런 같아요. 내용. 미소 속에 그분의 어떤 댐댐이라든가 태도, 인성, 인품이 다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CEO 분들이 이렇게 미소 짓는 그런 사람들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그 매장을 가더라도 이제 미소 짓고 반겨주는 직원이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한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좀 귀찮아하는 표정을 짓는 맞아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런 매장의 점원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여기는 그냥 우리 보고 나가라는 의미인가? 뭐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우리 말씀해 주셨던 속담에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책에 보게 되면 이제 중국 속담에 웃지 않은 사람은 장사하지 말라.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중국 속담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런 미소와 관련된 속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일본 속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웃는 얼굴은 화살도 피해간다. 또 그리고 유대인은 웃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침에 가게 문을 열지 말라. 비슷한 의미네요. 또 마호메트는 가장 큰 선행은 다른 사람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 뭐 뭐가 웃는 있죠?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렇죠. 웃으면 복이 온다. 아주 많네요. 네. 각 나라마다 이 미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애쓰셨네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명언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미소는 최고의 화장이다. 최고의 메이크업이다. 정말 그렇죠. 또 미소는 패션의 완성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조각처럼 멋진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미소가 없다면 또 절대 다른 사람한테 또 좋은 호감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링컨의 이야기인가요?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그만큼 미소가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 내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야 된다. 썩소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야 된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심리학자 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윌리엄 제임스 씨.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미소를 짓고 싶지 않은가? 자, 그러면 미소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이 지금 현재 우울하기 때문에 이 행동, 겉으로 드러난 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분의 핵심은 그겁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은 병행한다. 그래서 이 감정을 조절하기가 제어하기가 좀 힘들다면 오히려 이 행동을 바꿔보면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해지더라. 그렇죠.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이렇게 통제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을 때는 솔직히 누구나 다 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웃지 않은 저절로 사람이 나오죠. 이상한데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래서 부부싸움을 아침에 탁 하고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회사 문을 이렇게 탁 열고 들어설 때는 직원들에게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하는 것. 또 요즘처럼 날씨가 덥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집에 들어갈 때는 얘들아 아빠 왔다라고 이렇게 웃는 아빠의 모습, 이렇게 억지로라도 웃는 모습.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좀 가식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가식이보다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선행이다, 최고의 그렇죠. 선행이다. 자신의 그런 감정을 노력을 할수 컨트롤하면서도 이제 행동을 바꿔서 또 본인의 감정도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하나죠.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책에 나온 내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우리 삶에서 이걸 또 열심히 반영해보는 노력이잖아요. 어떻게 한번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제 그 감정에 따라서 제 스스로가 미소를 잃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제 스스로도 미소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볼 거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차 운전을 이렇게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차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횡단보도 이렇게 딱 멈추었을 때 그 상황에서 웃는 연습, 쓱 이렇게 억지로라도 그런 노력을 좀 더 이렇게 더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 굉장히 찡그리고 책을 읽나 봐요. 저희 가족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책을 읽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몰입하다 보니까 깊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제 좀 핑계를 대자면 요즘에 좀 노안이 와가지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의식적으로 책을 읽을 때도 좀 입꼬리를 올리고 좀 미소를 지으면서 책과 함께 대화하듯이 그렇게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이걸 잘 실천해야 되는데요. 이제 책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개해 주시죠. 당신의 미소는 호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또 이를 쳐다보는 이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준다. 와.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심부름꾼, 내 호의를 전달해주는 이 심부름꾼 미소를 잘 활용해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의 인생도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더욱더 미소 짓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스마일.